방송제작부장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빛고울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청취자 의견이나 뉴스 제보는 529개 1111번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www.kjbbs.co.kr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 이어 오늘 또 이 노무현 정부 시절 소방방재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장을 역임한 서정진 전 상황실장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어제 시간 관계상 청취자분들의 궁금해하실 부분들 다 못 드렸는데요. 오늘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실장님. 네. 어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현호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전체회의를 열었는데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된 예산 지원 대책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어요. 이 안산시나 진도군에 대해서 예산 지원 방안이 보고되고 또 논의가 됐다고 하는데 이 대규모 국가재난 상황에서 사고 수습 예산 대신 사고 예방에 투여되는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많은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2014년도 정부 예산을 보면은 네. 재난관리 예산은 지난해에 9,843억 원에서 9,438억 원으로 무려 405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네. 특히 재예방시설 예산이 6,812억 원에서 6,034억 원으로 11.4%나 줄었고 네네. 해양 안전관리 활동을 위한 연안구조 장비 도입 예산은 36억 원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23억 원에 비하면 소폭 늘었지만 턱없이 미미한 액수입니다. 네네. 해양경찰 예산도 1조 1,432억 원에서 1조 1,600억 원으로 1.4% 늘어났는데 그쳤습니다. 대형 함정 건조 비용이 168억 원이 늘어난 것을 감안한다면 네. 이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해양경찰 예산은 모두 동결된 셈입니다. 네. 해상교통과 선박운송 안전추가조 올해 231억 원도 9억 원이 늘어났는데 그쳤다고 합니다. 국가 재정 운영 계획에 의하면은 네. 안전 예산이 2008년까지는 계속 10% 이상 증가하였고 또 35%까지 증가한 해도 있었다고 하는데 네. 2009년 이후에 한 자릿수로 이렇게 증대해 오다가 네. 박근혜 정부 들어서 마이너스 4.9%까지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투자재 산출을 고려하는 예산 편성 원칙 때문에 예방에 대한 투자는 항상 뒤로 밀리게 마련입니다. 네네. 태풍 등 대형 재난이 터지면 복구비가 수조 원대로 수입이 되는데 이에 일부분만이라도 예방에 투자한다면 네. 복구비가 훨씬 경감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네,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참여정부까지는 예산이 증액되다가 예. 이명박 정부부터 계속 감소 예. 추세인데 덜커덕 세월호가 침몰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재난에 대한 투자, 전시행정 사업에 밀렸다라는 그래서 이런 비판이 그래서 높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물론 정부 예산 편성에 있어서 세수의 문제가 있어 한계는 있겠지만 안전은 생명이고 터전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이제 모래성을 쌓는 그런 예산 말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예산을 1순위에 두는 게 필요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네. 이 기획재정부나 정부가 이 재난사고 관련 예산을 줄이는 현상들, 이게 최근만의 일이 아닐 것 같아요. 이 직접 네, 경험을 해보셨을 거니까 현실적으로 왜 그러는지 좀 아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안전에 관한 부분은 수없이 많고 다양합니다. 네. 국가 예산도 담당해야 한다. 지방 예산도 담당해야 한다. 이런 것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서로 예산 편성을 떠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또 새로운 양상의 재난 유행이 발생할 경우에는 말로는 제로 베이스 상태에서 예산 편성을 한다고 이렇게 하지만은 신규 진입이 한데 별 따기보다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네. 이게 관행인데요. 이런 관행이 없어지지 않는 한 사고가 났을 때 반짝하는 것처럼 하고 앞으로도 어려울 것입니다. 네네. 예산 문제가 나오니까 당연히 이 국회나 이 정치권 부분도 넘어갈 수가 없는데 이 책임 간과할 수 없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죠. 무엇보다도 보여주는 예산, 또 업적을 남기려고 하는 예산, 또 특정 이익 집단에게 주는 예산, 이런 예산 편성은 정말 지양돼야 하겠죠. 네. 빠듯한 예산에 이러한 예산이 편성됨으로써 재난 예방에 필요한 예산들이 뒤로 밀리는 일이
절대로 앞으로는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네네. 이제 다른 얘기 좀 해보죠. 이 지금 현장에서 뭐 시신 발견이 되고 DNA 조사 등 이 사고 수습 과정들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범정부 사고 대책본부하고 이 관계 공무원들 간에 엇박자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사고 발생 초기 대응 문제뿐만 아니라 수습 과정에서의 정부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지금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에는 대규모 재난으로 인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이 되면은 주무부처의 장 소속으로 해서 네네. 중앙사고수습본부를 두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이렇게 수습하기 위해서 네. 중앙수습지원단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현지에 파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수습지원단은 사태 수습에 필요한 기술 자문이라든가 또 공고, 조언, 또 행재정적 조치할 사항들을 조치하도록 하고 재난 현장 상황이라든가 발생 원인, 진행 전망 등을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네. 현재 이렇게 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아하.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고였고 또 대책이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이번 사고와 상관없이 사회재난에 대한 선진국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네, 제가 경험해본 바에 의하면 네. 일본 도쿄도 경유에 재난이 발생하면 네. 도쿄도 상황실에 사고 현장 화면이 그대로 화면이 뜹니다. 아. 그래서 현장과 상황실 간에 긴밀한 협조체제가 구축되어서 네. 상황실의 각 담당자가 그 자리에서 결정한 의사가 네. 현장과 협업부서의 실형으로 옮겨지는 것을 보았는데 우리도 사실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각 부처에서 파견된 직원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의사결정권을 갖고 즉각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도 갖춰야 합니다. 아. 또 사고 현장에 있어서도 현장 지휘는 긴급구조통제단장이 아래에 통제단장 아래에 모든 기능이 지휘하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우리도 법체계는 완성되어 있습니다. 네네. 우리 사회는 하도 계획을 좋아해서 자기보다 직급이 낮으면 응하지 않으려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현장 지휘를 어긴 자에 대해서는 네. 엄중하게 처벌을 강화해서 강제하는 것이 우리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예 훈련도 필요하고 다 그런 것 같은데 이제 사고 재난 관련해서 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정부 차원에서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언론의 문제에 있어서 이야기겠지만 저도 네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근무할 때 느꼈던 일입니다. 네네. 사고 현장이나 상황실에 임의로 출입해서 지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러한 관행도 개선돼야 하겠지만 네. 현장이나 상황실 등에서 변화하는 상황에 대해 대변인이 수시로 또는 정시에 브리핑을 정확하게 한다면 네네. 이런 일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아하. 제가 근무할 때는 기사 송고 시간이라든가 네네. 방송 시간에 맞춰서 네. 브리핑이나 상황 보고서를 송부하고 보내주면은 네. 중간중간 끼어드는 언론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아하. 언론도 재난보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네. 이를 준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 언론인으로서 많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또 한 단계 발전되는 언론계의 자체적인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소영진 참여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전 상황실장과 함께했습니다. 다시 한번 진도 사고 해역으로 가보죠. 침몰 사고 해역 근처